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 수보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네, 6월 7일이고요. 네, 어제 현충일이었고 또 내일은 또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징검달이고 아무래도 이제 네, 오늘 연차를 내신 분들은 이게 또 네,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해외에 나가신 여행 가신 분들 많으신 것 같고 좀 이 분위기가 좀 한산합니다. 뭐 이렇지만 또 우리 증시는 또 그래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캐나다가 그저께 먼저 0.25, 저 25bp 금리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ECB, 그쵸? 유로에서 금리 인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당연히 미국 차례가 되고, 한국은 또 미국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일단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데는 단계가 좀 필요하죠. 그 첫 번째 단계는 깨쳐졌습니다. 뭐야?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강달러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그래야 되는 이유는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죠?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댔는데,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달러의 어떤 기조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ECB, 유로가 먼저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첫 번째 단추가 좀 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완화하고 그 다음에 고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미 증시가 너무 뜨거우면 어때요? 이 아무래도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은 계속 그럴 때마다 강경한 또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유로하고 캐나다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제 이거는 향후에 미국은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먼저 했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마련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차전지 제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지난 주말부터 계속 2차전지 이제 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완연한 반등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ECB가 어젯밤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직 뭐 목표는 2%대까지 내려온 건 아니지만 2% 그렇지만 이제는 유로도 너무 고금리를 유지하다가는 어때요? 경기 침체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0.25 그래서 25bp를 먼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죠? 예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또 캐나다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이제 연준이 내린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의 움직임,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그쵸? 미국보다는 20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게 다른 나라가 먼저 움직였다. 그래서 움직인 다음에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고 미국이 다음 뒤따라 움직이면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 기조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가 너무 크게 훼손되는 것도 미국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졌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제 미연준도 이제 서서히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또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인플레이션도 좀 더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고용 지표도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마지막으로는 미증시가 너무 뜨거워도 좀 곤란합니다. 그쵸? 명분이 좀 약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신규 실업수당, 최근 요번 주에 그 고용지표가 중요하죠. 그 달에 첫 번째 주는 고용지표가 계속 발표되는데 계속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뭔가 이게 좀 짜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용지표가 완화되고 있다. 물론 오늘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지표가 고용보고서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번 주 들어선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는 순서대로 죠?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계속 이제 둔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ISM 제조업, PMI도, 제조업도
그죠? 경기가 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증시가 환호할 만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어때요? 증시가 너무 뜨거우면 어때요? 이건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저께가 이제 우리 휴장일 때 이제 급등을 했어요. 2%로 나스닥이 급등했어요. 엔비디아도 예, 뭐 이래저래 이유로 해서 예,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저 미증시가 너무 뜨거우면 또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명분이 약해져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 일부 그들만 빅테크들만 좋지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란 거죠. 그죠? 예, 자영업자들하고 일반 시민들은 좋지 못합니다. 그죠? 커피도 제대로 사 먹기도 힘들고 맥도날드도 비싸서 못 간다. 이 정도가 돼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리 그 뭐 미 바이든 행정부가 월가랑 친하고 뭐 하고 다 좋지만 이게 표를 계속 깎아먹잖아. 그죠?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미증시가 너무 뜨거워요. 특히 누구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너무나 이 빅테크들의 이렇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이 행태든 이제는 미 연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게 반독점, 그쵸? 빅테크들이 너무 잘 나가면 물론 경기가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이게 얘네들만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반독점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또 다시 고점을 그러니까 뭐 급등하는 데는 역시 국채 금리가 낮아진 것도 있었고요,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그죠? 액면 분할 이제 이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또 급등을 했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이제 시총 애플을 넘어서고 그죠? 그리고 1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넘어선다. 아무리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죠? 예, 그렇지만 이것도 허용 범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최근에 좀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제가 뭐 미국의 그분들을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지만 예, 미국도 이제 이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해야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까지도 금리 인하를 해줘야 좋잖아요. 그들만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를 그 빅테크 얘네들은 고금리 강달러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투기적으로 막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실적은 다 누가 올렸습니까? 예, 빅테크 애들이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점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진짜 예,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당국에서도 예, 법원에서도 이게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제는 이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금리 인하를 하려면 증시가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반독점.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거죠. 빅테크들한테 저승자 사자와 같은 반독점. 요거를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제 가지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조심해라. 이겁니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대만에 대해서 니네들 이제 많이 키워줬다. 그죠? 많이 올려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시총 1위까지 넘어온다? 이거는 조금은 좀 그쵸? 아무리 대만의 위치가 중요하더라도 이거는 좀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제 어쨌든 간에 가지치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액면 분할 이제 그것도 이제는 이제 이슈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감이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제 딱 고점 치고 또 윗꼬리 달아주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국채금리가 내려가니까 다시 이제 그 유가는 조금 반등했죠. 예, 그렇지만 뭐 85달러까지 갔던 게 75달러면 이건 뭐 나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아시아 주요 증시 어제 사실은 많이 반등했었어요. 미 증시, 그 대만도 TSMC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많이 반등했고 오늘은 좀 이렇게 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좀 아쉽죠, 그죠? 예. 우리나라는 좀 휴장일 때 다른 나라는 막 급등해버리고 오늘은 좀 우리나라 개장하니까 다른 나라는 좀 약간 시큰둥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뭐 그러더라도 뭐 장 초반에는 이제 지지난 밤 급등을 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1% 넘게 반등을 하더니
음봉입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플러스, 상당히 뭐 그래도 뭐 지금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코스닥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역시나 코스닥도 강한 반등세.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차 전지 때문이죠. 이것도 제가 다 말씀드린 예견된 예견을 드렸습니다. 예상을 해드렸고 잘 맞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코스닥 선물 아니 코스피 선물 매수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그 미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거 그저께 반등한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대신에 현물로 보면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뭐냐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크게 엄청나게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더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수요일 날, 그래도, 삼성전자 이때 많이 좀 들어왔었죠. 근데 오늘은 약간, 이렇게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오늘 고용지 보고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상태가. 하지만, 연기금은 이제 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물도 이제 매수이긴 합니다. 그죠?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좀 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매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역시 6월 들어서는 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 다음 주에도 뭐 FOMC랑 CPI 뭐 이런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가 급등하기 조금 어렵고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된다. 선물 옵션 만기를 일단은 지나고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그쵸? 엔비디아 이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그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데, 이거, 그죠? 아다르고 어다르고 했습니다. 그죠? 당장에 삼성전자 HBM을 갖다 쓴다고 한 게 아니었죠. 그죠? 테스트를 실패한 건 없다. 약간의 립 서비스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부분. 근데 이제 앞전에 이제 그 좀 내려왔던 부분은 좀 수급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등하기 위해서는 역시 엔비디아의 HBM 납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확실하게 좀 더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 요것이 또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요일 날 엄청나게 또 외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뭐다 좀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더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도 좋고,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테오젠, 바이오 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해 준 모습이 있고요. 알테오젠 역시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또 급등하고 또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쫓아가기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런 반면에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더 좋다고 했는데 역시 이제 오늘도 코스닥 상위 종목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이 2등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를 넘어섰어요. 그 에코프로도 다시 반등해주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5위에는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2차전지 전해질 종목이죠. 역시 미국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좀 되게 강하게 반등해줬습니다. 강하게 올라왔죠. 지금 약간 좀 조정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역시나 이제 그 2차 전지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전해질 말고도 굉장히 좀 그죠 양극재, 음극재 또 분리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미국에 진출하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차츰 좀 보고 있습니다만 엔캠은 하여튼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차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종목도 있고 클래시스 이렇게 미용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 역시 2차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그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이 포진해 있네요.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지금 나은 상황이고 다음 주까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인데요. 그쵸? 이게 뭐, 역시나, 2차전지가 이제 반등, 그러니까 완전히 전저점에 있었고, 이때가 뭡니까?
하도 이제 너무 이제 2차전지 이제 양극재 종목들이 고점에서 찍고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어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었죠. 그 직전 단계까지 내려왔다. 그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급등을 해주긴 했지만 근데 역시나 이제 좀 크게 못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역시 쌍바닥을 찍어주니까 또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공매도를 재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거는 뭐 금감원장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죠? 그만큼 한국 시장이 더 좋아졌으면 한다라는 얘기였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공매도가 계속 금지가 이어지면서, 이제 공매도들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환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등해주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하반기에는 2차 전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죠? 그동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죠? 뭐 내려가봤자 뭐 얼마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올라가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면 5% 10%지만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점 찍는 종목들은 잘못 들어갔다는 크게 고생하죠. 몇 년 고생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크게 고생할 염려가 많지 않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 이것을 살피는 게 중요한데 역시나 이제 이 하반기에서는 우리가 좀 2차 전지는 좀 봐야겠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이제 수급이 오늘 뭐 이렇게 약간 좀 매도도 나오지만 뭐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역시 바닥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매도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공매도도 조금씩 계속 줄고 있어요. 공매도도 계속 줄고 있고 공매도를 재개한다라고 얘기가 좀 있었지만 아직은 이렇게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안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더 이상 공매도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계속 상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완전히 에코프로빔처럼 이제 완전히 바닥은 아니지만 25만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있고요. 역시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NT, 이게 2차전지 장비 종목이죠. 워낙 최근에는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이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기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100%, 124%, 그죠? 100% 넘게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거, 그죠? 2차전지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노텍 BH가,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이제 주말에 또 월요일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조금 뒤였어요. 그쵸? 이럴 때가 좀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다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히려 좀 기회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다가오면서 좀 눌렀기 때문에 이후로 그죠 결과를 좀 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1년 농사가 달린 건데 뭐 그냥 할 리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징검다리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오늘 뭐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지만 역시 뭐 다음 주 역시 기대가 되고요. 이슈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담되는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반독점 이거 한번 걸리면 역시 빅테크들이 가장 무서운 게 그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뭐 우리는 이제 찍고 올라가는 거고 다음 주에 역시 선물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역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날씨도 좀 더워지고 있는데요. 좀 건강 잘 챙기시고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맞점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